네, 안녕하세요. 마푸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리 레이싱 드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부품인 F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FC도 일종의 이제 그 컴퓨터의 CPU하고 이제 그 메인보드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FC에 이제 그 CPU가 있는데 보통 이제 MCU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CPU에 클럭을 그 이제 오버클럭 한번 시켜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오버클럭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뭐 32비트 자이로 샘플링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PID 루프도 32kHz로 그 샘플링을 쓴다든지 루프를 쓴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CPU 리소스가 이제 베타플라이트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베타플라이트에서 이제 CPU 그 로드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CPU 오버클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F4 CPU에서만 이제 가능한데요. F3나 F7은 오버클럭이 불가능하고 F4에 이제 그 ARM CPU에서만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그 FC를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FC는 하비윙의 그 엑스로터 F4G2 버전이고요. 이 하비윙의 그 FC를 보면 그 일단은 그 STM32F4 05 MCU를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MCU가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STM32 F4의 05 버전의 MCU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보다 이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보면 그 그 ARM 그 CPU의 이제 그 스펙 정보를 그 이제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받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STM 이렇게 30이 이렇게 붙는 거는 뭐 그 STM이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TM 엘렉트로닉스라고 그 산업용 컴퓨터의 CPU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FC의 그 MCU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용 기계를 제어하거나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산업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쓰는 그 STM32라는 이제 그 유명한 CPU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레이싱 드론의 그 MCU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F4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CPU의 F0, F1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F7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F4 CPU를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제 F7이 요새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7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테스팅 단계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이제 그 CPU에 대한 그 이제 그 STM CPU에 대한 이제 그 좀 자세한 정보는 이제 그 STM 그 홈페이지 사이트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STM32, 그러니까 32비트 ARM 코텍스 MCU CPU에 대한 이제 그, 이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프로세서의 레벨을 이렇게 좀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코텍스 M0부터 해서 M4, M 지금 7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STM32의 F4 버전의 이제 CPU를 쓰는 거고, F4 CPU는 이제 그 180MHz 정도까지의 이제 그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180MHz CPU 클럭이면은 그 예전에 그 인텔 CPU 성능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뭐 그 성능이 이게 꽤 좋은 겁니다. 이제 180MHz면은 이제 인텔 펜티엄 프로 프로세서하고 성능이 맞먹는 거거든요. 이제 단지 이제 그 내장 내부 이제 캐시라든지 캐시 메모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차이를 빼고는 사실 이제 이 STM32의 F4 CPU도 상당히 이게 고성능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CPU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비행 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다가 뭐 다 이걸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예, 그 정도 이제 뭐 이제 F 지금 보통 이제 FC 사양을 보면 STM405를 많이 쓰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엑스로터도 그렇고 S로터도 405를 쓰고, 마텍 거 같은 경우에도 마텍 이제 F405 CTR 같은 경우에도 이제 STM32 F405 RGT6를 GPU를 쓰고 있는, 예, CPU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CPU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은 뭐 6axis MPU 6000 요거 이제 그 자이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 이제 MPU 6000 자이로를 제일 많이 씁니다. FC에서. 요게 이제 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자이로고요. 제일 이제 안정도가 높고 제일 많이 쓰는 자이로인데, 이번에 그 엑스로터 G2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를 그 ICM 20602로 바꿨습니다. 예, 여기 그 이전 버전은 그 똑같이 이제 MPU 6000을 썼는데요. 그 똑같이 MPU 6000을 썼는데 마텍이랑 똑같이. 근데 이제 그 G2로 오면서 ICM 20602로 바뀌었습니다. ICM 2062가 이 초기 예전에도 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32비트, 32kHz PID 루프나 뭐 자이로 샘플링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ICM 20602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좀 자이로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서 지금 비행을 해봤는데, 예, 뭐 그런 문제는 뭐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예, 비행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초기에 RCM 20602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FC인 이 엑스로터는 ICM 20602를 썼고, 이
이제 이게 32kHz 그 PID 루프하고 자이로 샘플링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터를 띄워보면 컨피그레이터에서 이제 이 자이로의 32비트 샘플링 모드를 이네이블을 시키면 32kHz로 샘플링이 되고요. PID 루프도 이제 뭐 32kHz로 올려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32kHz로 자이로 샘플링이라든지 PID 루프 프리퀀시를 올려주면 그러고 이제 세이브를 해보면 이 CPU 리소스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CPU 로드가 현재 45%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32비트 자이로 그 프리퀀시 샘플링은 쓰고 있고요. 32kHz 자이로 샘플링을 쓰고 있고 PID 루프는 8kHz 프리퀀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놓는데도 지금 CPU 로드가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그것만 설정을 해놓고 다른 옵션들은 뭐 크게 켜놓은 게 없거든요. 텔레메트리만 켜놓고 OSD하고 안티그래피티 다이나믹 노치 필터만 켜놨는데 그래도 이게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샘플링에서 쓰는 그 리소스 버든이 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F4 CPU도 거의 이제 펜티엄 프로 CPU인데 그 정도의 클럭의 이제 그 CPU도 지금 45% CPU 45%를 쓴다는 건 꽤 높은 CPU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PID 루프까지 32를 놓아버리면 바로 100% 쳐버립니다. 이렇게 100%가 CPU 100%가 쳐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PU에 오버클럭을 하는 겁니다. CPU에 오버클럭을 이제 하는 거고요. 베타 플라이트도 느려지는데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놓고 쓰다 보면 이 베타 플라이트 로그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버클럭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제 막 높이다 보면 행이 걸립니다. 이제 CPU가 이게 CPU에 이제 리소스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CPU 행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CPU 행 상태로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 이제 그 설정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CPU 로드가 계속 그렇게 걸리면 이 베타 플라이트 커넥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FC를 다시 이제 플래시 해줘야 되는 펌웨어 플래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소스를 CPU 로드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50% 넘어가면 비행 중에 뭐 텔레메트리가 끊긴다든지 아니면은 조종 RX 시그널을 놓쳐버리는 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 발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경험을 해서 요새는 거의 뭐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시리얼 사용하고 할 적에는 CPU 로드를 30% 이하로다가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CPU 오버클럭을 하는 거고요. 이제 CPU 오버클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F4 MCU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F4에서 이제 우리 CRI 메뉴로 가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get CPU 해보면 예, 현재 CPU 오버클럭이 지금 오프 상태이고요. 저는 이제 그 오버클럭은 해놓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CPU로 오버클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끌 수 있고 192MHz로 오버클릭할 수 있고 216 그리고 240MHz까지 오버클럭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하고 CPU 오버클럭 하면요. 일단 192MHz로 바꿔서 예, CPU 로드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45% 쓰고 있고요. 예, 이제 세이브를 해야 적용이 되죠. 예, 세이브하면 이제 자동으로 리부트하고 다시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커넥트해서 들어가면 예, 현재 이제 그 샘플링 아까 이제 그대로 해놨는데 CPU 로드가 35%로다가 10% 정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버클럭을 해서 쓰시는 게 사실 좋고요. 이거를 오버클럭을 했을 때의 이제 좀 그 단점은 그 MCU가 좀 많이 뜨거워진다라는 건데 아까 이제 그 했듯이 뭐 192MHz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해도 괜찮고요. 216이나 240은 이제 216까지는 써봤는데 뭐 굳이 216까지 쓸 필요 없어. 그냥 지금 192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240MHz로 오버클럭을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CPU F화가 높거든요.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 하비윙 엑스로터 G2, F4 G2는 240MHz 오버클럭을 하면 행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FC를 FC의 그 펌웨어를 플래시 해줘야 되는 다시 이제 밀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40MHz 어지간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0이나 216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셔서 안정적인 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나루였습니다.